안녕하세요. 오늘 일러스트레이터를 활용한 패키지 디자인 실무 기초에 관련된 내용을 강의하게 될 O7 스튜디오 디자이너 구송이 박윤재입니다. 저희 O7은 서울에서 활동 중인 디자인 스튜디오로 BX, 웹, 그래픽, 패키지 등 여러 분야의 디자이너들이 모여서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구송이 디자이너와 저는 그래픽 기반의 작업물들, 특히 패키지 디자인의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강의에 앞서 저희가 진행했던 작업물들을 간단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O7은 분야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화장품 쪽 프로젝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이시는 작업물들은 저희 고객사의 담당 디자이너와 협업을 통해 완성된 작업물들입니다. 첫 번째 보이시는 작업물은 에뛰드의 트러블 라인 패키지 디자인입니다. 다음에 보시는 것은 2017년도 봄 컬렉션과 18년도 봄 컬렉션입니다. 보통 화장품 회사에서는 봄 컬렉션과 겨울의 크리스마스 시즌에 진행하는 홀리데이 컬렉션이 1년 중 가장 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저희와 같은 외부 디자이너들과 협업을 많이 하곤 합니다. 이 컬렉션 같은 경우에는 제품 특성이 수채화 발색이었기 때문에 업체 쪽에서 드로잉 느낌을 살려주셨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하셔서 저희는 직접 붓과 수채화 물감을 가지고 그림을 그린 후에 스캔을 해서 패키지에 적용을 시켰습니다. 네, 다음에 보시는 것은 17년도 홀리데이 컬렉션이고요. 홀리데이 컬렉션은 보통 글리터감이 있는 제품들이 많이 구성이 되기 때문에 이 글리터감 있는 부분을 어떻게 디지털화해서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담당 디자이너와 많이 고민을 했던 작업인 것 같습니다. 역시 립스틱 라인이고요. 립스틱 라인의 패키지 디자인입니다. 네, 다음은 국내 드럭스토어 신규 브랜드의 기초 라인 패키지 디자인인데요. 이 패키지의 경우에는 제품 이름에 맞게 수학행이 느껴지는 유럽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정적인 이미지를 패키지에 표현하였습니다. 네, 10대 타겟의 색조 브랜딩과 패키지 디자인을 했었고요. 지금 보시는 핸드크림 작업은 홀리카의 핸드크림인데 이 작업물이 오늘 진행하게 될 강의 내용과 유사한 작업이니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7개의 핸드크림이 각각의 향을 표현을 하고 있고 수작업한 데이터를 가지고 디지털화하여 이 배경 일러스트를 제작하였고 오늘 강의하게 될 내용과 매우 유사한 내용이니 유심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브라질의 코스메틱 브랜드의 네일 컬렉션이고요. 저희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장품 외에도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국내 빈과 업체와 협업했던 아이스크림과 우유 패키지 디자인입니다. 다음 역시도 아이스크림 패키지 디자인입니다. 더 자세한 포트폴리오가 궁금하시다면 저희 O7 홈페이지나 비엔스 등 포트폴리오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 오늘 진행하게 될 강의의 내용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2부 나눠서 1부는 구송이 디자이너가, 2부는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패키지 디자인을 위한 일러스트 제작과 2부에서는 그 완성된 일러스트를 패키지에 적용하는 것을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 화면에 보이시는 결과물은 홀리카의 핸드크림과 에뛰드 하우스의 봄 컬렉션입니다. 두 디자인 모두 홀리카와 에뛰드 담당 디자이너와 협업을 통해 완성된 작업물들이고 오늘 강의할 내용도 여기에 보이시는 예제와 비슷한 스타일입니다. 저희가 작업을 진행하는 방식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역할을 분담하여 패키지에 들어갈 소스를 구송이 디자이너가 제작을 해주면 그것을 가지고 제가 패키지에 적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반대로 제가 소스를 제작하고 구송이 디자이너가 패키지에 적용을 하기도 합니다. 클라이언트와 일을 하다 보면은 패키지에 들어가는 소스만 의뢰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오늘 강의 내용이 도움이 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송이 디자이너가 수작업한 이미지를 벡터화하여 소스를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리고, 제가 완성된 소스를 활용하여 예시로 마스크팩 디자인을 완성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를 작업하시는 분들이라면 많이들 사용하는 기초적인 툴이라서 다소 쉽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실제 업무에 저희가 작업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내용이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의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오른쪽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강의가 끝난 후에 댓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구송이 디자이너께서 일부 패키지 디자인을 위한 일러스트 제작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패키지 기초 강의 1부를 진행하게 될 O7 스튜디오 디자이너 구송이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일러스트레이터를 이용해서 핸드 드로잉 느낌의 벡터 일러스트를 함께 작업해 볼까 하는데요. 오늘 하고자 하는 패키지는 제품 형태가 비교적 간단한 마스크팩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시를 위해 미리 제작을 해왔는데요. 이 마스크팩은 저희가 가상의 컨셉으로 미리 제작한 러블리 플라워 마스크팩이라는 마스크팩입니다. 저는 이 러블리 플라워라는 이름의 컨셉에 맞춰서 하트와 꽃을 모티브로 일러스트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이 정답은 아니고 각자 디자이너 분들마다 작업 스타일이 다르기도 하고 같은 결과물을 여러 방식으로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하는 강의는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구나 하는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초보자 분들도 매우 쉽게 따라하실 수 있게 일러스트의 아주 기본적인 툴을 사용하여 패키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부에서는 왼쪽에 보시는 것 같은 이미지 단계까지만 제작해 볼 텐데요. 흔히 패키지에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일러스트가 있고 제품의 타이틀, 그리고 인포, 그리고 회사의 로고가 거의 기본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오늘 제가 할 부분은 이 기본이 되는 일러스트레이터까지이고 뒷부분의 인포그래픽 부분은 박윤재 디자이너님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총 3가지 방법으로 일러스트를 그려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는 라이브 트레이스를 이용한 방법, 두 번째는 연필 도구를 이용하여 그리는 법, 세 번째는 다각형 도구를 이용하여 그리는 방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는 100% 마우스를 이용해서 드로잉 느낌의 벡터 일러스트를 그리기 때문에 타블렛을 사용하지 않는 분들도 쉽게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마스크팩의 기본이 되는 이 노란색 배경을 한번 그려볼 텐데요. 여기를 클릭해 보시면은 사이즈가 지금 폭이 110, 높이가 150으로 설정되어 있어요. 저희가 임의로 정한 값인데 오늘은 이 크기로 한번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각형 툴을 눌러주시고 사각형 도구를 클릭하신 후 아까 정했던 넓이 110, 높이 150으로 이렇게 사각형을 그려주시면 컬러가 없는 사각형이 만들어지는데요. 저는 작업하기 전에 대략적으로 어떤 컬러를 사용할지 스와치를 몇 개 정해놓고 하는 편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 러블리 플라워 이름에 맞는 귀엽고 상큼한 컬러를 제가 먼저 정해와 봤는데요. 저는 컬러를 정할 때 비엔스에서 패션이나 포스터, 다른 카테고리의 작품을 참고하기도 하고 어도비에서 나오는 어도비 컬러라는 이 어도비 컬러 CC라는 사이트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컬러 휠을 설정해서 원하는 배치를 만들어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기존 유저들이 만들어 놓은 컬러 스와치를 이용해서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컬러를 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어도비 CC 컬러를 한번 사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저는 이 노란 사각형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아까 만들어 놓은 사각형을
스포이드 툴을 사용해서 먼저 정해졌던 컬러를 지정해 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저희가 오늘 그려야 할 도화지가 한 장 완성되는데요. 저는 처음에 라이브 트레이스를 이용해서 한번 일러스트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러스트의 메인이 되는 하트랑 꽃, 그리고 이 꽃가루 같은 표현을 한번 라이브 트레이스로 해볼 텐데요. 저는 미리 수채화 물감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린 후 스캔을 해서 JPG 파일로 파일을 만들어 왔거든요.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붓으로 그린 하트를 JPG로 불러온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윈도우에서 이미지 추적 툴을 여시면은 이게 라이브 트레이스를 할 수 있는 창이 뜨는데요. 저는 이 여러 개 중에서 흑백 로고 툴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가 이제 벡터화할 준비를 하는데 여기에서 설정 값을 열어주시면은 좀 더 디테일하게 끝부분을 설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원하는 값만큼 패스를 조정해 주신 후에 여기 위에 부분에 있는 확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비트맵 이미지가 벡터화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벡터 이미지에서 화이트 부분은 필요 없기 때문에 옆에 있는 마술 봉투를 이용해서 화이트 부분을 삭제해 주겠습니다. 지금 이 하트 두 개가 합쳐져 있는데 저는 각각의 객체로 이용하기 위해서 그룹을 풀고 각각 다시 그룹핑을 해주겠습니다. 이 만들어진 두 개의 객체를 아까 작업하고 있던 창으로 불러와 주세요. 이 라이브 트레이스를 이용할 때 저는 스캔하는 방법을 이용했는데 요즘에는 핸드폰 화질이 너무 좋아져서 핸드폰으로 붓으로 그린 그림을 찍어서 바로 컴퓨터로 가져와서 사용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어도비 캡처 CC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모바일 웹을 통해서 사진을 찍었던 이미지를 라이브 트레이스화 한 다음에 내 라이브러리에 들어있는 벡터를 불러와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이렇게 만들었고요. 이 만들어진 벡터 이미지를 이제 왼쪽에 있는 예시처럼 한번 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도나 크기를 원하시는 크기나 각도로 조정하셔서 배치를 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오늘은 그냥 예시와 똑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흑백으로 벡터화했기 때문에 블랙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여기에서처럼 컬러를 바꾸고 싶으면 클릭을 하시고 이 스포이드 도구를 이용해서 기존에 가지고 왔던 컬러를 찍어주시면 바로 컬러를 바꿀 수 있습니다. 미리 컬러의 포인트나 농도를 정해 놓으시면 작업하는 속도를 더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주로 이렇게 정해 놓고 하는 편이에요. 이렇게 배치를 했으면 두 번째는 꽃 이미지, 두 번째로 메인이 되는 꽃 이미지를 한번 그려볼게요. 불러온 이미지를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미지 추적을 클릭하시고 흑백 로고,
디테일한 값을 원하시는 대로 조정을 해주세요. 그 후에 확장 버튼을 눌러 패스를 만들어줍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화이트 영역을 삭제해 주시고 원하는 오브제만 가지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배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기는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어야 전체적으로 일러스트가 지루해 보이지 않고 밀도도 있어 보이고 좀 뭔가 다양해 보이기 때문에 원하시는 컬러와 형태로 만들어주세요. 저는 여기에 있는 이 꽃가루 같은 이미지도 브러쉬를 그림으로 그려온 다음에 라이브 트레이스와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이미지를 불러온 후에 아까와 마찬가지로 흑백 로고를 클릭해 줍니다. 대비값이 너무 작아서 사라졌는데 값을 사용해서 원하는 값만큼 정해주신 후에 확장을 눌러주세요. 마찬가지로 마술 봉투를 활용해서 화이트를 삭제해 줍니다. 비트맵 이미지였던 이 모양이 라이브 트레이스를 통해서 벡터화 되면서 사이즈를 키워도 줄여도 깨지지 않고 컬러도 바꾸기 쉽게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예시 이미지와 비슷하게 배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한 가지 오브젝트를 만든 후에 짧게도 했다가 길게도 했다가 얇게도 했다가 변화를 주면서 하시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예시와 같이 비슷하게 됐다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먼저 정해놨던 컬러 스와치를 이용해서 컬러를 지정해 줍니다. 비슷한 오브제들끼리 저는 선택을 해서 그룹핑을 해볼 텐데요. 그룹핑을 하면은 한 덩어리가 돼서 나중에 편집할 일이 생겼을 때 좀 덜 헷갈리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왼쪽에도 비슷한 오브제가 있는데 클릭을 하신 후 Alt를 누르고 드래그를 해주시면 복사가 됩니다. 저는 이 반전 툴을 이용해서 변화를 좀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만들어 놓은 개체들의 방향이나 컬러? 배치만 조금 다르게 해서 똑같이 사용해 볼게요. 꼭 예제랑 매우 똑같이 할 필요는 없으니까 좀 다르게 해볼게요. 대충 라이브 트레이스로 제가 했던 부분은 완성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로 그림을 그릴 때 연필 툴을 이용해서 그릴 수 있는 방식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연필 툴은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여기를 더블 클릭해 보시면 옵션 창이 뜹니다. 여기에서 정확도를 정확하게부터 매끄럽게까지 난이도를 조정할 수 있는데 정확하게로 한 다음에 그리면은 이렇게 찌글찌글했던 이 부분들이 다 상세하게 구현이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매끄럽게로 갈수록 이렇게 찌글찌글하게 그려도 부드럽게 알아서 구현을 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저는 다른 오브제들이랑 마찬가지로 좀 겉면이 찌글찌글한 느낌을, 핸드 드로잉 느낌을 내기 위해서 옵션을 최대한 정확하게 쪽으로 한 후에 이 넓은 면적의 이 오브제들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패키지의 나름의 컨셉은 플라워랑 러블리이기 때문에 저는 꽃의 잎사귀를 그린다는 느낌으로 오브제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필 툴을 사용하실 때 꽃표에서 동그라미로 바뀌는 부분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패스를 닫는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오브제를 그릴 때 동그라미 뜰 때까지 그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닫힘이 되지 않으면은 그냥 면이 아니라 도형 선인 거죠. 스포이드로 이렇게 넓은 면적을 그리실 때는 저는 컬러를 배경 컬러랑 유사한 컬러를 사용하면은 좀 더 자연스럽게 밀도를 올릴 수 있는 것 같아서 면적에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것도 있고 이제 중간 사이즈로도 그려주시고 이렇게 마우스로만 그려도 충분히 드로잉 느낌을 낼 수 있어서 저는 타블렛보다는 마우스를 좀 더 선호하는 편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도 일러스트를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중간 사이즈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컬러가 너무 많으면 좀 부담스러우니까 화이트도 적당히 섞어서 넣어주세요. 이제 대충 배경이 되는 큼직한 오브제들을 그렸는데요. 이 유사한 오브제들끼리 저는 그룹핑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브제들이 지금 하트나 꽃 위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저는 얘네를 거의 배경처럼 쓰고 싶어요. 그래서 이 뒤쪽으로 이 오브제들을 한번 옮겨 볼 텐데요. 커맨드 혹은 컨트롤 X를 이용해서 잘라내기를 하신 후에 위에 올려지기 원하는 레이어를 클릭하시고 커맨드 F를 눌러주시면 클릭했던 오브제 위로 바로 제가 붙여넣기 한 애들이 올라간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레이어 이동을 이용해서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이러면 너무 찾기가 힘드니까 단축키를 이용해서 오브제를 이동해 봤고요. 다음에는
이제 도형 툴을 이용해서 한번 일러스트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스캔해온 이미지를 이용해서 꽃을 그릴 수도 있고, 저는 이 두 가지 모양의 꽃을 도구 툴을 이용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각형 툴을 길게 누르시면 여러 가지 모양이 뜨는데요. 이 중에서 저는 다각형 도구를 이용해서 클릭을 한번 하시면 옵션을 설정하실 수 있어요. 저는 팔각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효과, 오목과 블록을 이용해서 꽃 모양을 만드실 수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내가 그린 오브제랑 쉐입이 다른데, 이거는 팔각형 오브젝트에 이펙트가 들어간 부분을 표시하는 거기 때문에 윈도우 모양 툴을 누르면 이 팔각형 오브젝트에 오목과 블록이라는 이펙트가 적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양이 저는 지금 예시 이미지에 비해서 좀 뚱뚱한 잎인 것 같아서 오목과 블록으로, 지금 보시면은 아까 제가 적용한 값이 나오는데요. 좀 더 날씬하게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도 마음에 안 들면 더블 클릭하셔서 또 수정을 하셔도 되고요. 이제 이 모양으로 확정 짓고 싶으시면 오브젝트 모양 확장을 누르시면 패스가 모양에 따라서 바뀐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모양이 다른 오브젝트들에 비해서 좀 매끈매끈한 것 같아서 저는 이 끝부분을 좀 더 쭈글쭈글하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에서 거칠게 하기, 이 툴을 제가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여기에서 원하는 수치값을 주셔서 좀 쭈글쭈글하게 바뀐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효과도 더블 클릭하고 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대로 수정을 하신 후에 이 정도면 된 것 같다 싶으시면 모양 확장을 클릭하시면 패스들이 아까 거칠게 하기가 적용됐던 대로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만든 이 오브제를 예시 이미지처럼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스포이드의 단축키 I를 이용해서 더 빠르게 컬러나 크기를 조금씩 바꿔가면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 터치 위에 이 꽃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잘라내기를 한 후에 클릭하고 커맨드 F를 눌러주시면 클릭했던 오브제 위로 일러스트가 올라가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배치를 해주시고 이제 얼추 비슷해진 것 같은데 저는 이 동글동글한 알갱이들을 추가적으로 더 넣고 싶어서 그려보도록 할 텐데요. 이 동글동글한 모양이 지금은 비정형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연필툴을 사용해서 그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좀 더 빠르게 작업하기 위해서 도형 툴을 이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 이미지랑 비슷하게 배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lt 키를 이용하셔서 드래그를 하면 바로 오브제들이 복사가 돼요. 적당히 복사를 하신 후에
유사한 오브젝트들끼리 그룹핑을 해주세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효과에서 왜곡과 변형, 거칠게 하기를 통해서 값을 조정하면 좀 더 자유로운 느낌의 원을 그리실 수 있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지금은 패스랑 쉐입이 다르기 때문에 모양 확장을 이용해서 패스를 바꾸어 줍니다. 이제 만들어진 오브제를 배치를 한번 해볼게요. 복사를 하셔서 좀 위치감만 수정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크기도 조금씩 다르게 해서 얹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서 파트 2에서 박윤재 디자이너님께서 해주실 거기 때문에 저는 위치만 대략적으로 보고 일러스트를 조금 다시 배치해 볼게요. 이제 얼추 그려진 것 같은데 저는 좀 더 뭔가 핸드 드로잉 느낌을 내기 위해서 이런 캔버스 아니면 물감이 튄 듯한 느낌을 한번 텍스처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AI 텍스처를 제가 미리 준비를 해왔어요. 이 소스는 아마 뭐 캔버스 텍스처 아니면 그런지 텍스처라고 검색하시면은 구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검색을 해서 사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그런지 중에서 좀 뜨문뜨문 있는 이 영역을 카피를 해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붙여넣기를 해주시고 텍스처를 위에 얹히실 때 배경 컬러와 비슷하게 하고 한 가지 색보다는 한 두세 가지 컬러가 같이 있는 게 좀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서 저는 배경 컬러와 화이트 컬러 그리고 약간 진한 컬러를 같이 사용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신 후에 이제 위쪽에도 똑같이 적용을 시켜주세요. 좀 부족하다 싶으시면 옆으로도 해주시면 약간 물감이 튄 듯한 느낌을 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일러스트들이 지금 다 삐죽삐죽 튀어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이 네모난 상자 안으로 한번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오브제들만 그룹핑을 시켜주세요. 클리핑 마스크를 이용해서 할 텐데 클리핑 마스크를 씌우기 위해서는 그 원하는 박스가 오브제보다는 위쪽에 위치해야 되기 때문에 똑같이 클릭하시고 커맨드 F를 이용해서 위에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두 개를 동시에 선택해 주시고 클리핑 마스크 만들기를 클릭해 주세요. 그럼 맨 위에 올렸던 박스 안으로 일러스트들이 들어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시 이미지와 비슷하게 한번 일러스트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이제 패키지의 타이틀, 인포, 그리고 뭐 아이콘 같은 것을
2부에서 박윤재 디자이너님이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1부에서 구송이 디자이너가 수작업한 이미지를 가지고 2부에서 마스크팩을 디자인하는 것을 보여드릴 오세븐의 박윤재입니다. 네, 그러면은 먼저 화장품이나 다른 패키지 디자인을 하기 전에 작업 환경을 세팅을 해야 되는데요. 레이어 분리를 활용해서 목업에 적용하는 것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저희들이 작업을 할 때 주로 사용하는 목업 샘플을 먼저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렇게 목업은 보통 모노톤으로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 모노톤으로 작업된 이 목업을 가지고 이 레이어를 분리를 하신 다음에 레이어를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목업과 그래픽, 백그라운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작업을 보통 하게 되고, 이 목업을 모노톤으로 작업을 하는 이유는 이 밑에 배경 컬러나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올라오게 하기 위해서 모노톤으로 목업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노톤으로 작업된 이 목업을 한번 선택을 하시고 곱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밑에 레이어를 순차적으로 한번 눈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픽 레이어고요. 배경 레이어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픽 부분을 한번 눈을 꺼보시게 되면은 이 배경 컬러가 목업에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목업은 정말 중요한 이유가 클라이언트와 소통하기 위해서는 실제 나오는 양상된 제품을 상상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목업을 퀄리티 있게 작업을 하신 다음에 이 디자인에 적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은 어도비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목업들이 있어요. 오른쪽 상단에 이 에셋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마켓에서 여러 가지 어도비에서 제공하는 소스들이 있습니다. 벡터, 아이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는 목업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배치용을 눌러주세요.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웹이나 모바일, 패키지, 브랜딩 등에 적용할 수 있는 무료 목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시로 한번 눌러보면은 이런 화장품에 쓸 법한 펌프 용기들도 있고 다양한 목업들이 있으니 참고하셔서 내 디자인에 맞는 적절한 목업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마스크팩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아까 일러스트 디자인된 그 화면으로 목업과 배경을 가지고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간 관계상 일부 준비되어 있는 소스들이 있는데요. 아까 복사해온 마스크팩의 목업과 배경 컬러입니다. 아까 그 레이어를 구분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레이어를 옮겨주시면 되는데요. 목업은 목업 파일 위에다가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해주시고 구송이 디자이너가 설명을 아까 한번 해드렸는데 컨트롤 그리고 F를 누르시게 되면은 그 객체 바로 위로 복사가 됩니다. 그래서 목업 레이어로 복사를 해주시고 자물쇠 버튼으로 잠궈 주신 다음에 지금 배경에 와 있는 이 배경을 잘라내게 해주신 다음에 배경 컬러 레이어로 옮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위에서 구송이 디자이너님이 만들어주신 일러스트 소스가 있는데요. 저희가 디자인하게 될 이 가상의 마스크팩의 이름이 러블리 플라워 마스크팩이기 때문에 제품명과 잘 어울리는 일러스트를 제작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규격에 맞게 된 것을 이 시트 마스크 위에 올려 볼 텐데 우선 클리핑 마스크 되어 있는 이것을 한번 풀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단축키는 컨트롤 알트 숫자 7번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필요 없는 이 프레임과 배경을 지워 주시고 배경 컬러를 복사해 주신 다음에 그래픽 부분 위로 올려 주셔서 네,
이 시트 마스크 규격과 동일한 사이즈로 클리핑 마스크를 한 번 더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을 누르셔서 클리핑 마스크 만들기를 눌러주셔도 되고, 단축키로는 컨트롤 숫자 7번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그래픽 부분은 레이어가 그래픽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옮겨주시면 레이어별로 적용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 만들어 두었던 소스의 일부를 상단으로 올려주시고, 정렬 툴을 활용해서 가운데 정렬을 눌러주시면 쉽게 가운데로 정렬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느 정도 마스크팩의 형태가 되었는데요. 배경 컬러가 아까 송이 디자이너님이 해준 컬러 값과 달라서 이 부분을 다시 세팅을 해주신 다음에 네, 본격적으로 디자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러블리 플라워 마스크 팩이라는 이 핸드 드로잉 느낌의 배경 컬러와 그 이미지와 이 제품명 타이틀 부분이 딱딱한 느낌이 들어서 조금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조금 더 핸드 드로잉 느낌이 나는 제품명으로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명 부분을 선택을 해주시고, 송이 디자이너님도 많이 사용하셨던 왜곡과 변형해서 거칠게 하기를 선택을 해주세요. 이 툴을 저희는 굉장히 자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적당한 값을 활용을 해서 핸드 드로잉 느낌이 나도록 변경하는데 아주 효과적인 툴인 것 같습니다. 미리 보기로 적당한 수치 값을 설정을 해주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 외곽이 조금 물퉁물퉁하게 바뀐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제품명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왜곡을 주기보다는 적당한 왜곡을 주셔서 조금의 디테일을 올리는 정도로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제품명 부분이 조금 더 돋보였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을 입체적으로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그림자 효과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명 부분을 다시 선택을 해주시고 오브젝트에서 모양 확장을 해주시면 더 이상 변경이 안되는 오브젝트로 변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신 후에 컨트롤 C를 누르신 다음에 컨트롤 알파벳 B를 눌러주시면 그 오브젝트 아래로 복사가 됩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F는 앞으로 복사가 되고, 이 개체 밑으로 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알파벳 B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화면상에는 변화된 거를 모르시겠지만은 이 개체를 움직여 보시면 복사된 레이어가 아래에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라인 툴을 이용해서 스트로크로 변형을 해주시고 적당한 값으로 스트로크를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라인을 하나를 더 추가함으로써 이 제품명 부분이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보이고 돋보이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 이 프레임 부분이 각지고 딱딱한 느낌이 나서 핸드 드로잉 느낌의 일러스트와 아직은 어울리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스트로크를 활용해서 부드러운 느낌으로 변형을 해볼 텐데요. 이 프레임 부분은 개체를 선택을 해주시고 스트로크에서 같은 컬러를 설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 획 창을 여시면은 두께가 1로 되어 있는데 두께를 10 정도로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개체가 조금 굵은 테두리가 생긴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여기에서 보이시는 여러가지 옵션들을 활용하셔서 다양한 느낌을 내실 수 있습니다. 이 단면과 이 모퉁이 부분의 두 분을 둥근 단면과 둥근 연결로 바꾸시게 되면은
이 모서리 부분이 둥글게 변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모서리 부분을 둥글게만 바꾸더라도 조금 더 아까 각지고 딱딱한 느낌보다는 핸드 드로잉 느낌의 일러스트와 조금 더 잘 어울리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레이스처럼 보이도록 만들어 볼 건데요. 점선을 사용해서 레이스처럼 보이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선 사용 부분을 체크를 해주시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숫자가 0과 0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이 점선은 0으로 해주시면 이 점선의 모양이 동그라미 형태로 되고, 한번 점선과 간격을 올려서 어떻게 변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형태가 이 점선도 숫자가 5포인트로 되어 있고 간격은 17포인트로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을 점선을 0으로 하게 되면은 이 점이 동그랗게 변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격을 적당히 조정을 해주시면은 레이스의 형태가 되는데요. 적당한 값을 설정을 해주신 다음에 이 모서리 값을 설정을 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정확한 점선 간격 길이 유지하는 이 툴과 이 모서리 값이 모퉁이에 정렬을 해서 길이를 조정하는 툴이 있는데, 저희는 조금 더 정리돼 보이는 이 모서리가 정리돼 보이는 이 툴을 사용해서 모서리 값이 다 똑같이 변하는 이 툴을 사용해서 레이스 모양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레이스를 만들고 나니까 조금 더 아까 그 각진 프레임보다는 핸드 드로잉 느낌의 일러스트와 잘 어울리는 느낌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뒤에 흰색 배경들이나 이 연한 배경과 좀 분리가 되어 보이지 않는 부분이 아쉬운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역시 효과를 이용해서, 그림자 효과를 이용해서 분리가 되어 보이는 이펙트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화에 들어가셔서 그림자 만들기를 선택을 해주세요. 네, 그러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 모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곱하기라는 모드가 되어 있으실 거예요. 저희도 이 곱하기라는 모드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상황에 따라 적절한 이 모드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미리 보기를 체크를 해주시면은 이 강하게 진한 그림자가 들어가 있는 것이 보이실 텐데, 적당한 값으로 설정을 해주시고 이 가로축의 수치도 적당한 수치로 변경을 해주세요. 흐림 효과도 적당한 수치를 입력을 해주시고, 지금 이 그림자 색깔이 검은색으로 보통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 검은색이 이 노란색 배경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색상을 배경보다 조금 더 진한 컬러를 설정을 해주시게 되면은 조금 더 자연스러운 그림자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림자 설정을 해주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처음과 다르게 이 프레임 부분이 돋보이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일러스트도 오히려 더 돋보이는 것 같고 프레임도 같이 돋보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직 이 제품명이나 이 밑에 텍스트들이 일렬로 쭉 나열되어 있는 부분이 조금 지루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지루해 보이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중간에 필기체를 넣기도 했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자주 사용하는 툴을 소개해 드려서 간단하지만 디테일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퍼밍이라고 적혀 있는 이 빨간색 글씨 부분을 선택을 해주시고 왼쪽의 도구창에서 자유 변형 도구를 선택을 해주세요. 단축키로는 알파벳 E를 눌러주시면 되는데, 이거를 누르시게 되면은 이 효과를 사용하실 수 있는 패스가 활성화가 됩니다. 아래 위로 올리시면서 적당하게 기울일 수 있는 효과가 있는데, 과장해서 보여드리자면은 이렇게 많이 쉽게 기울일 수도 있고, 적당한 값으로 기울이는 것을 적당하게 저는 조금만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좌우로도 움직이실 수 있어요. 이렇게 조정을 하셔서
그 타이틀이나 개체에 따라서 조정을 해보시면은 효과적으로 이 툴을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적당한 값으로 기울기를 조정을 한 후에 추가적으로 미리 준비해온 아이콘을 얹어서 완성도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간단한 툴들을 활용해서 디테일을 올릴 수가 있게 되는데, 아이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마지막에 아이콘을 올림으로써 디테일을 올릴 수 있고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팁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만들어진 이 시트 마스크를 가지고 컬러 베리에이션 하는 것을 보여드릴 텐데요. 예시로 미리 준비해 놓은 세 가지의 마스크팩이 있습니다. 위에 디자인한 마스크팩과 동일한 마스크팩인데, 자세히 보시면은 이 세 가지가 제품명과 효능 효과가 다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화장품 한 가지 라인에서 효능 효과별로 여러 가지 제품들이 베리에이션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같은 디자인이지만 컬러를 다르게 변형하기도 합니다. 보통 보시면은 제일 처음에 디자인했던 것은 탄력 라인이고, 두 번째 가운데 있는 이미지 같은 경우에 수분, 세 번째는 영양으로 베리에이션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컬러가 똑같기 때문에 구분이 되지 않죠. 이 부분을 컬러 베리에이션 툴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변형을 할 수 있는데, 클라이언트와 작업을 하다가 간단하게 컬러만 수정이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간단한 컬러 변경을 통해서 무드를 바꿔보기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주 사용하는 툴이니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배경 컬러와 그래픽 레이어를 같이 선택을 해주시고, 수분 같은 경우에는 보통 푸른색 계열을 사용하기 때문에 푸른색 계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컬러를 일일이 하나로 바꾸면 힘들기 때문에 상단의 아트웍 색상 변경이라는 아이콘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시면은 창이 하나 뜨는데 여기에 이 사용된 모든 컬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컬러들을 하나씩 눌러보면서 바꾸셔도 되는데, 이거를 전체를 바꾸면서 톤을 유지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집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휠 모양이 뜨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사용된 이 컬러의 전체적인 톤을 보실 수 있고, 이 휠의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클립 모양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잠궈 주시면 이 휠을 움직이실 때 자유자재로 동일한 값의 톤을 유지한 채로 컬러를 바꿀 수 있게 됩니다. 수분감이 느껴지는 파란색 계열로 한번 변경을 해볼 텐데요. 지금 클립을 이용해서 컬러를 잠궈 놓았기 때문에 조정이 안 되는 컬러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 컬러를 조정을 해주신 다음에 클립을 풀어주시고 하나씩 옮겨주시게 되면은 쉽게 컬러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네, 확인을 눌러주시고,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왼쪽에 처음에 디자인되었던 탄력 라인과 수분 라인이 확연하게 구분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영양 라인도 같이 컬러를 바꿔볼 텐데요. 배경 컬러와 그래픽 레이어를 동시에 잡으신 후에 아트웍 색상 변경을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편집 버튼을 누르신 후에 이 세 가지 컬러를 동시에 한번 보시면서 톤을 맞춰 주실 건데, 아까와 마찬가지로 클립 버튼을 잠궈 주신 후에 컬러를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양 같은 경우에는 보통 짙은 갈색이나 붉은 계열을 자주 사용하는데, 약간 붉은 계열로 톤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묶여져 있기 때문에 톤 조절이 쉽지 않을 때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클립을 해제하신 후에 배경 컬러를 붉은색 계열로 조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가지의 톤을 비교를 해가면서 적절한 값을 찾으신 후에
톤을 변경을 해주세요. 네, 이렇게 컬러가 변경이 됐으면 확인을 눌러주시고 세 개의 디자인을 보고 컬러의 밸런스를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오른쪽에 이 영양 부분에 이 보라색 컬러가 좀 겹치는 느낌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또 저희가 자주 사용하는 툴이고, 패키지 디자인을 하다 보면은 양산 데이터를 만들 때 분판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분판을 할 때 자주 사용하는 툴인데, 먼저 이 보라색 영역을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상단에 유사 오브젝트 선택이라는 툴이 있습니다. 이거를 누르시게 되면은 같은 컬러의 영역이 선택이 되고요. 그럼 이 선택된 컬러를 왼쪽에 처음 디자인되었던 탄력 라인과 좀 달라 보이도록 컬러를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이 유사 영역 선택 툴을 사용하시면 쉽게 같은 영역을 선택을 하실 수 있어서 자주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완성이 되었는데요. 컬러 베리에이션 툴을 활용하시면은 다양하게 라인들을 전개를 하실 수 있고 쉽게 컬러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면은 자주 사용하실 수 있는 툴인 것 같으니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평소 저희가 작업하는 방식을 보여드렸는데 도움이 많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강의 시간이 짧아서 중간에 생략된 부분도 많고 소개 못 드린 부분도 많이 있는데, 아까 댓글창에 댓글을 남겨주신 것은 강의가 끝나는 대로 확인을 하고 답변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저희가 일일이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 메일 주소를 남겨드리니까 여기에 메일을 주시면 빠른 답변이 아니더라도 꼭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O7 스튜디오 작업도 계속 업데이트 되니까 저희 개인 사이트랑 비엔스,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해 주세요. 그럼 저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송이 네, 박윤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